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펼치는 투자 맞대결. 안녕하세요. 맞수혈전의 김나연입니다. 탄탄한 실력과 노하우의 오비팀, 그리고 젊은 패기와 테마를 꿰뚫는 YB팀, 이 두 팀의 양보 없는 뜨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종목 배틀에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의 순매도로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종목이 우세했습니다만 특히 오늘 한국전력이 4% 넘게 빠졌습니다. 한국전력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하락세가 나왔고요. 또 오늘의 항공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하락한 데 더해 대한항공, 한진칼, 진에어 등은 이 한진그룹주들 조양호 회장의 검찰 소환 소식에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요. 한편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하고 또 수익도 1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반도체 대표주들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개인의 순매도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다만 어제는 낙폭이 컸던 인터넷, 오늘은 3%대로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등도 잇따라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이탈리아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운행을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상하 프론테크 등 전기차 관련주들 일부가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맞수혈전은 TBS 박호정 전문가 그리고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TBS 전문가님, 오늘 일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6월 달이 이제 마지막 주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좀 반가운 부분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해서 발목을 잡았던 이제 무역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는 증시에 이제 반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신형장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신형장구도 단기간 내에서 이제 급속도로 해서 이제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그런 변화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반격의 난을 세우고 있는 상태죠. 오늘도 이제 가대수 이제 가장 상당수 이제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주에서 종목별로 이제 반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출연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종목별 장세, 업종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각기전투 이렇게 흐름이 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해서 종목만 잘 설정하면 되는데, 기대만큼의 강하게 반격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추세가 대부분의 이제 하단을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조금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하반기 유망 업종들이 있죠. 전기차 같은 제가 제시도 이제 많이 해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경업주가 이틀 정도에서 이제 큰 조정이 나오고 있었죠. 이따가 한번 제가 코멘트를 AS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고, 어찌됐든 간에 무역전쟁 이슈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좀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선별 잘하시고 방향성에 대한 그런 매매 있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을 상기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잘 이제 구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역 전쟁 이슈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수급이 좀 변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제약주 내에서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만큼 강한 반격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종목들 충분히 잘 선별을 하시면 종목별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강태공 전문가님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장 어떠셨나요?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개인 투자들, 그 개인이 정말 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지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이 정말로 기분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 이제 하락폭을 보여주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개인들의 매도세에 의한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누굽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특정 주가를 방어해주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닌 주가를 견인하고 끌고 가는 이런 투자 집단은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상방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집중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맞수혈전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제 눈여겨봐야 될 업종을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제가 4월부터 6월까지는 꼭 하나 제약주를 매집을 해야 될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6월이 끝나가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약주의 조정이 분명히 이제 다 왔고 제약주의 매집이 끝냈고 오늘 장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나노메딕스라든지 레고캔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큐로코밍 아니구나 뭐더라? 제가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 피처캠. 피처캠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 등 이제 제약주로 인해서 이제 제약주들 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봤을 때 뭡니까? 분명히 제약주가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이슈로 다시 올린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서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달부터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집중해야 되고 분명하게 봐야 될 건 제약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방탄소년단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 제약주 쪽으로 수급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대세 상승장, 대세 랠리, 급등장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러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제약 업종의 제약주들을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는 거는 분명하게 제약주들의 상승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의 상승이 나와주고 시장의 급등 주가의 랠리는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거고 7월 달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집중을 하셔서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은 7월이 되면 다시 또 상승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뭐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제약주를 이제는 집중을 해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항상 4월부터 6월까지는 제약주 매집에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약주가 이제 뭐 거의 조정 마무리 단계에 왔고 수급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격이 나올 수 있겠다. 방탄소년단 관련주까지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맞수혈전 매매 규칙 확인하고 오시죠. 맞수혈전 게임 규칙입니다. 매매 운용 기간은 8주입니다. 당일 수익률 상위팀은 맞수혈전 카드를 획득합니다. 관심주와 온라인 히든 종목은 이길 편입됩니다. 매수가 미도달 시 체결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터치 시 자동 매도됩니다. 이어서 맞수혈전 팀 수익률입니다. 먼저 오비팀 오늘 1.46% 내린 5.40% 수익률 기록합니다. 한편 YB팀 2.24% 오른 32.02%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4위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마이너스 60.12%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마이너스 4.11% 손실권으로 전환했고요. 2위에는 골디락스 이조형 전문가 9.51% 수익률 기록합니다. 한편 1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92.14%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의 골디락스 이조형 전문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28.49% 수익률 나타내고요. 4위의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CSA 코스믹 28.57% 기록합니다. 3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애경산업이 44.33% 나타내고요. 2위에는 골디락스 이조형 전문가 포스코 엠텍 48.15%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트윈글로벌 49.59%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비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9종목 중 5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5.70%,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28.4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 종목들 손실 보고 있습니다. 이어 스튜디오 드래곤이 7.3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역시나 이외 종목들은 손실권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편입한 제노레이는 약보합권에 폭스브레인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이어서 YB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7종목 중 8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트윈글로벌이 49.59%, 브레인 콘텐츠는 20%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액션스퀘어 각각 11%대, 5%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이 8.72%, 메가MD가 2.8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SN텍과 내추럴 엔도텍은 마이너스 10%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와 안트로젠이 수익권에 있고 한온 시스템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팀별, 개인별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장 OB팀만 1%대 정도 떨어지고요. YB팀은 2% 정도 수익률 끌어올리면서 오늘장은 YB팀에게 또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기 전에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지금 손실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이게 실제로 이 네. 손실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크게 더 수익을 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골디락스님께서 저를 정말로 맹비난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골디락스님께서 플러스 9%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 60%예요. 그냥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알 겁니다. 제가 뭐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매도를 못했던 거고 종목이 이제 지워지다 보니까 수익률을 체크 못했던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100% 이상의 종목을 두 종목이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제가 100% 추가해준다 해도 저는 플러스 40이에요. 근데 골디락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익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좌의 그 플러스 9%인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남북갭이 내일도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내일 분명히 골디락스님 계좌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건데 너무나 당당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은 뭐 마이너스 60% 전혀 의도치 전혀 이런 신경 쓰지 개의치 않습니다. 않는다? 왜냐하면 개의치 않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종목이란 거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7월 이후에 상승장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폭이 손실이 나와주고 이게 저점만 다져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테마로서 다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급등 랠리 분명히 지금 이 종목 수익 봐봐야 보신 분들 한 30% 이거밖에 못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종목들이 제가 추천드린 게 한 30% 찍고 빠지고 하니까 참 아쉽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 100%까지도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들지만 지금 시장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다른 투자자도 힘들고요. 누구나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 목표 수익률까지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각 전문가님들이 서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태곤 전문가님, 사실 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던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이제 게임 규칙에서는 중간 매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매도만 있었다면 지금 수익률이 꽤 컸을 텐데 그 부분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그 분할 매도 관점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테마를 준비해야 한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7월 상승장을 준비하셔야 한다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수혈전 끝까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장 어쨌든 또 YB팀에게 아이템을 드려야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아이템 가져가시겠어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종목을 좀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을 지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다들 이제 전문가님들마다 한 종목 편입하기 아이템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이 하나 더 소개가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우선은 양 팀의 종목들 에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비코전자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대 수익권에 있는데요. 이 종목 반도체 그 소재 쪽에서 강한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장 부품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함께 할 수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요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마수열전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뭐 또 제가 나름대로 해서 이제 남북경협조를 통해서 좋은 수익도 나왔고 또 마지막에 목표가를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36%, 26%까지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 나름대로 해서 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시행님들께서 디베이스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보유를 하고 있다. 오늘 제가 나름대로 해서 이제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을 오늘 다 이제 점검을 해드릴 거니까요. 보고 있다.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있죠. 방송 끝나고 나서고 오셔가지고 점검 받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비코전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유망한 어떤 업종을 보고 있냐면은 어차피 제약바이오 같은 작년도부터 해서 상반기까지 주도를 했던 종목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업종 성격을 본다면 전기차가 괜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네, 이슈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어떤 선장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죠. 그러면 IT 내에서도 지금 수출 품목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소재 쪽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쪽에다가 특화된 기업인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에 특화된 이제 부품주들이 여기에서 어떤 시장에 노출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 부품.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 수많은 이제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해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향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이제 비중 가치가 전장법 쪽으로 해서 10% 정도가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해서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정도가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요. 자, 우선적으로 해서 아비코 전자가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진격 차트에서 이 검정선하고 노란선에 이제 수렴이 됐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돌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해서 하락세가 나오다가 4월 달 정도에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강하게 돌려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일봉상 단기적으로 해서 추세 상당히 맡기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잘 보십시오. 자, 주봉에서 기준선을 탈환하면서 이제 돌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기초세 전환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편입을 원하신 분들은 어차피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IT 쪽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름대로 해서 모멘텀 있는 종목 아비코전자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이제 유망한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 IT다 말씀하셨고 또 그중에서도 아비코전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진격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중기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KC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마이너스 1%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이 CMP 장비 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또 기관의 수급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했는데요. 종관이 언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KC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월날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맞서열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제 6월달 중 7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지켜봐라.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왜? 모의사가 25,000원 정도에서 이제 공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다음 달 7월 2일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공개적인 어떤 이제 매수를 한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주가가 23,200원 정도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죠. 이미 1분기 실적이 전년도를 완전하게 1년치를 갈아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라든가 3분기 자 우리나라 이제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거의 이제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대형 장비라든가 소재 쪽에서 나름대로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KC텍이기 때문에 실적도 2분기 다음 달 정도가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KC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죠. 지금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은.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게 움직임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이제 한번 증가가 됐다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국면이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적인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완전하게 순매수가 전환이 되었던 시점이 4월달부터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60만 주 누적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기관들의 매집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는 추세 하단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고점 한번 돌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진격 차트 신고가 패턴 나올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KC텍 가격 메리트도 있고 다음 달까지 좀 넉넉하게 지켜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도의 실적도 경신을 했고 또 지금 안정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고점만 돌파한다면 신고가 경신도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로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7%대 손실권에 있는데요. 정말 요즘 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어저께 정도에서 철도 관련된 이제 분과 회의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어저께 한 7% 정도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제가 철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단기적인 그런 관점. 근데 만약에 이제 철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남북경업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들께서 나름대로 해서 남북경업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손실이 이제 많으신 분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오늘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DBS가 이제 북한 관련된 이런 이제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제가 사이다처럼 있죠. 속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은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해서 현대로템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해서 DITI 대비해가지고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고점을 돌파를 잠깐 하다가 지금 이제 밀리고 있는 상태죠. 지금 있는 하락 자체가 어떻습니까? 주봉상에서 지금 기준선 이하까지 빠지고 있죠. 중기 반격 신호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27,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손절가를 27,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끝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점검을 원하신 분들 같으면 저는 이제 현대로템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반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기준선 있는 자리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격이 가능하고 못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34,000원에서 45,000원대 구간까지는 단기 반격이 가능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남북경협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고민되는 것도 많으실 텐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또 상담 진행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그 시간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YB팀의 종목들도 AS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브레인 콘텐츠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20%대 수익권에 있습니다. 종간이 오늘 특히 좀 상승폭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브레인 콘텐츠 제가 추천드린 게 과거의 이제 5월 말쯤에 이 자리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상한가까지도 한번 가지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매물 잔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한번 쭉 빠져주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방을 트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브레인 콘텐츠가 그냥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을 점차 소화시키며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주가가 빠져주면서 이런 자리라든지 해당 상승폭에서 이제 물려있던 자리들의 이제 그 악성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이제 상승시켜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레인 콘텐츠가 이번 주 정도 이제 매물 소화를 끝내주고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 생각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수열전이 끝나기 전에 좀 더 큰 상승 가져왔으면 좋았겠지만 큰 상승 가져오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고 브레인 콘텐츠라는 종목 역시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1,800원이란 구간을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잡아드렸을 겁니다. 이 1,800원이란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던 이유가 마수열전을 진행하는 동안에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 생각했던 건데 어차피 마수열전이 끝남으로써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이제 추가 설명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브레인 콘텐츠 종목을 2,000원까지 그냥 목표가로 가져가는 걸로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목표가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이제 상향시키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기대하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인 콘텐츠 현재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엔 좀 본격적인 출발 신호탄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목표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리드 확인하겠습니다. 히든주로 공개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3%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종가 언제쯤 수익권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리드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차트가 매우 이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수익률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크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리드라는 종목 역시도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리드는 지금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월봉상 패턴 보면은 현재 월봉상에서 이제 고점대를 한번 조정이 안 나와. 이번 달에 조정이 안 나와줬습니다. 분명히 보여준 게 5월봉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5월봉을 터치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번 시장의 조정이 5월봉을 터치해주면서 패턴을 만드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패턴도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과거에 지금 언제예요? 5월 달이 들어서는 지금 현재 5월봉이 그 자리되어 있는 2,500원 구간까지 빠져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서 하락폭이 나와줬을 때 대략 2,500원 구간이죠. 2,500원 구간에서 월봉상에 정확하게 터치해주는 구간대를 만들어주면서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 이런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고점대, 전고점대 패턴이죠. 전고점대를 지지해주고 돌파를 해주고 한번 터치해주는 자리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는 이런 자리를 터치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조정이었고 역시나 리드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봉에 대한 기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라는 종목을 지금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 소개를 시켜드려서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달부터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드 역시 차트를 이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엔 양봉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트윈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9%대 수익률을 좀 큰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데 최근에 70% 수익률 정도 찍었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트윈글로벌도 실제로 이게 목표가를 좀 제가 2,500원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이 목표가 대비 딱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윈글로벌도 이게 목표가 제가 한 2,500원까지 잡아버리다 보니까 아쉽게 2,415원이 오면서 목표까지 찍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장중에는 실제로 70%가 아니라 100% 가까이의 수익률까지 이제 찍었다가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이처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가지고 100% 이상의 수익을 보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이 트윈글로벌 자체도 이게 중간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좀 매도가 안 됐던 부분이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트윈글로벌이란 종목 역시도 어때요? 지금 장대 양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이번 달에서 더 위로 쳤으면 좋았겠지만 역시나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폭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정폭 사이에서 지금 역시 뭐가 나옵니까? 과거 고점대를 깨지 않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이 1,500원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월봉상으로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윈글로벌이라는 종목도 개인적으로 2,500원으로 목표가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2,500원까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2,500을 뚫는다고 하면 3,000원까지도 더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트윈글로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윈글로벌 2,500원대 뚫으면 3,000원대까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주 AS 꼼꼼히 받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편입 관심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편입 관심주는 YB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중은 분명히 이제 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라 했습니다. 7월 달부터 제일 봐야 될 게 제약주의 매집이고 제약주의 반등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주들 수급이 흐름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입니다. 바로 GL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GL팜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던 종목이에요. 이제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FDA에 대한 기대감으로 웬만한 종목들이 100%, 200%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죠. GL팜텍은 하지만 뭡니까? 그만큼의 상승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제약주의 반격이 따라오면서 7월부터 GL팜텍이라는 종목이 반드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렸던 매매 기법 중에 또 하나지만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내는 패턴이에요.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과거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돌파했다. 그리고 거래가 없는 조정, 꾸준한 거래가 들어온다는 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차트를 보세요.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게 뭡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을 보면은 이제 지금 GL팜텍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5위평대를 돌파 못하고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 못하고 이번에 5일 이동 평균선을 양봉으로서 돌파했어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반등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거래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만 큰 음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L팜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한 9,000원 정도까지 잡아 보시고요. 이제 손절가는 짧게 5,000원을 잡고 대응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GL팜텍이었습니다. 7월에는 제약주의 반격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특히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또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유효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비팁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S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전기차 종목하고 또 거기에 또 IT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제시했 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중국주를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쿠쿠홀딩스 있죠. 예, 쿠쿠홀딩스, 쿠쿠전자에서 인적 분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회사, 국내 이제 밥솥 시장 1위 업체인 이제 거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던 주된 이유가 뭐냐? 바닥권 대비해서 10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바닥권 대비해서 이만큼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수급적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나온다고 했었죠.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름대로 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있죠. 중국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은 사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있어 실적적으로 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렌탈 사업 자체 있죠. 렌탈 사업 자체가 아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2분기 실적이 다음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여기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중국 이런 소비주 쪽에서 의외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종목이다. 제가 일전에 중국 관련된 어떤 이제 모멘텀도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 나름대로 해서 중국 관련주도 하나 제시를 해드렸던 이제 부분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쿠쿠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름대로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하반기 유망업종 중국 관련주에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종목 자체가 어떻습니까? 네, 종목 자체가 3월 달 정도에서 거의 뭐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뭐 끝도 없이 지하실을 파고 있었다가 8만 원대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강하게 이제 한번 이제 돌려놨었죠. 지금 이제 17만 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 선하고 검정 선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착이 되고 계속적으로 해서 노란 선의 추세 이탈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중기 추세도 어떻습니까? 지금 강하게 돌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기 추세가 지금 이제 그 저항권이 인식이 되고 있는 가격대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17만 거의 그 19만 원 정도 부근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설정하면 우선적으로 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22만 원 정도 있죠.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에 대한 목표가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죠. 22만 원. 이 정도의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치 또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밥솥 시장이 엄청나게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제 사드가 자체가 지금 부분적으로 해서 지금 해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올해 연초 대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22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렸고 손절가 같은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짧게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짧게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만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격적으로 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베스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 쿠쿠 홀딩스였습니다. 중국 관련주 올해는 실적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도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렌탈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말씀하셨고 진격 차트 중기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YB팀의 종목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종목도 디베스님이랑 비슷한 업종의 종목입니다. 딱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 분명히 현재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남북 기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중국 관련된 이런 기업들, 중국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특징주들이 반드시 이제 상승폭을 한번 가지고 오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여행업체 중에 하나죠. 세중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승폭을 좀 많이 보여주고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디베스님이 앞서다 설명드렸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드 보복 관련된 이제 이 이슈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 반감이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있고 한국으로도 이제 여행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이 사드 보복 관련된 이런 수혜주로서 이 세중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수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거래량을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넣어주는 게 일정한 패턴의 거래가 아니라 이번 바닥에서 과거 고점대를 뚫어내는 강력한 거래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고 주봉상 패턴 역시도 충분히 급등을 보여주는 패턴이다 보니까 한번 세중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중이라는 종목 분명히 본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제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종목이 주봉상의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그 세중이라는 종목이 고점대를 형성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게 세중이라는 종목인데 중요한 게 2번이에요. 2번 주 저번 주가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주가는 바닥에 있고 주가는 하방에 있지만 뭡니까? 주가가 이제 단 2주 만에 거래량이 과거에 있던 거래를 모두 다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과거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을 이번에 강력하게 소화시키면서 주가를 올려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주가를 단기간에 올려야 되고 단기간에 위로 올려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를 그냥 강력하게 먹어치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과거의 차트로서 한번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라이브 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이브 플렉스라는 종목 역시도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급격하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봉상 강력하게 쏘아 올리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중이라는 종목 역시도 어떻게 돼요? 거래가 크게 없다가 강력하게 주봉상 먹어치우는 거래가 나와주면서 이 과거의 5,000원대라는 종목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시그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봉상 어떻게 됩니까? 주봉상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딱 조정이 줬을 때 3,500원 정도 구간에 이동평균선 간에 이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는 모습. 그러면 점차적인 뭐가 나올 확률이 높냐?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다음 달부터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중이라는 종목이 이러한 이슈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편입주로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세중이라는 종목 역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5,000원대를 뚫어낸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대인 7,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 시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중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신다. 그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크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크게 3,0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YB팀의 두 번째 편이 관심주 세중이었습니다. 이 사드 피해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여행주인 세중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바닥에서 꾸준한 거래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물려있던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주봉상 급등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편입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길이 가는 종목들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양팀의 포트 배트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님, 먼저 오비팀에게 질문을 하죠. 어떤 종목 질문하시겠어요? 우선적으로 해서 뭐 이제 상대방의 이제 종목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보시고 네. 이제 종목 수가 이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제 기준상 그 강태우 전문가 이제 성향상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같이 이제 방송을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성향인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데 리드 자체가 이제 동전주 이제 800원대에서 지금 4,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300% 정도 이상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시를 해드렸던 자리를 보게 된다면은 절대적으로 해서 이런 자리에서 강태우 전문가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닌데 어떤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주가가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주된 이유가 이제 게임 회사 이제 인수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래 이 회사가 이제 IT 관련된 이제 회사였었는데 저는 이제 IT 회사가 게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사업을 이제 구성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3라는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NC 소프트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이제 회사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견, 중소 이제 그런 이제 게임 개발 회사들이 지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모멘텀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따른 이제 질문, 그거에서 한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 일단 리드라는 종목 자체는 일단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이름만 보세요. 이름 리드.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이 리드 좀 해주길 바래. 내 계좌를 리드 좀 해주길 바래. 리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다라고 하면 믿지 않을 것 같고요. 믿지 않을 것 같고 리드라는 종목이 맞아요. 일단은 아까 디베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슈로 주가가 이제 상승했던 폭도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다시 어떤 이슈가 있냐고 하면은 이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이런 중국 기업 쪽으로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리드 자회사 쪽에 대한 이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드라는 종목 자체가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도 좀 엮여준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엮여주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가 또 하나의 테마로 묶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평화산업이 오늘자리도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종목들 보면 수소차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수소차가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뒤에 따라오는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월봉상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이 종목 역시도 이번 달까지 딱 아름다운 조정을 주고 다음 달부터 추가적인 급등 보실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매매법이 좀 다르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역시나 저는 뭐 이슈를 보고 이제 그 다음 테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전문가인 만큼 뭐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갈 종목이라고 하면 가니까 일단 리드라는 종목 다음 달까지 일단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자율주행과 전기차 이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리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정이 나왔고 이제는 충분히 올라갈 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YB팀도 질문을 하셔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이 팀에 질문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가요? 없고요. 굳이 뭐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 다 도배되는 게 남북기업밖에 없어요. 남북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올 때마다 이 남북기업에 대해서 묻는 것도 좀 너무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제 디베스님께서 들고 오신 쿠쿠 홀딩스죠. 네. 쿠쿠 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쿠쿠 홀딩스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들고 가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이 분명히 말씀드린 게 쿠쿠 홀딩스가 지금 이제 상승해봐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쿠쿠홀딩스가 상승을 해봐야 대충 한 22%, 대충 한 22만 5천 원, 상승을 해봐야 30%거든요. 이런 30%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우량주를 가져가는 건 좀 너무 아니지 않나. 그 차트도 너무 안 이쁘지 않나.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위험수를 둘 필요는 없어요. 네,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앞선에 그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안정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수익적인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중국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은 뭐 나름대로 해서 지금 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이고 쿠쿠 홀딩스 같은 지금 이제 대형주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2개월 만에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100%가 올라갔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증시는 망가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해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해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해서 아주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서 아직은 이제 거래량다운 이제 강한 시세가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분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나름대로 해서 10%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장에서는 뭐 20%, 30% 정도 수익 정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을 만약에 욕심을 낸다고 하면은 크게 다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챙길 때 챙겨야 됩니다. 매수는 천천히, 매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수익적으로 해서 원하는 목표치가 나오게 되면은 인정사정 없이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불안정이 그런 장면을, 그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쿠쿠홀딩스 이제 뭐 맞수혈전이 거의 끝나가는 만큼 안정적인 종목을 소개했다 말씀하셨고요. 요즘같이 불안한 장에서는 한 20-30% 정도 수익률을 추구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 배틀 시간까지 가졌고요. 자, 오늘 또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디베스 전문가님의 히든주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실까요? 솔직히 이제 히든주 종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고 저가주면서도 여기에 따라서 제가 중국 관련주입니다. 신주도주.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 7월달 정도에서 유망업종들. 자, 지금 이제 7월달 정도가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작이 될 텐데요, 시청님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주도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원대 주식을 보이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한 몇 개월 동안 기관들이 지금 아주 애지공제하면서 지금 물량을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어요.
시장이 내리꽂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추세가 지금 돌려 나오면서 종고점을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가 200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실적적인 어떤 이제 모멘텀도 서서히 이제 발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강하게 종고점 2차 상승을 가기 위한 그런 눌림목 구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히든주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 뭐 하나 정도를 제시했지만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난 종목이 더 매력적이고 현재 시장의 특성상 안정적이면서도 강한 한 방을 원하신 분들,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그런 종목을 원하신 분들은 오늘 충분히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DBS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해서 매매를 했다 하시면은 오늘 어떻습니까? 어차피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축구 시청하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종목 점검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최고의 종목을 점검을 받으시면서 7월달 종목 있죠? 잘 준비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계좌 있죠? 마이너스 계좌를 보이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플러스 이제 배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꼭 참여하셔가지고 점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7월에 신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기관의 누적 순매수세가 200만 주를 달성한 그런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고요. 또 남북경협주 많이들 갖고 있으실 텐데 그러한 남북경협주에 대한 상담까지 또 진행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정보와 또 상담까지 여러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맞수혈전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DBS 박호정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내일 목요일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짧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한 주가 이제 다음 달이 바로 바뀌는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월봉이 생성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에 정확히 어떤 종목이 갈지 업종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BS님께서 이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알려준다 했으니까 하셔서 다음 달의 테마, 업종 이런 거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월봉이 생성되는 시점인 만큼 다음 달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분석 꼼꼼하게 진행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전문가님은 내일 어떤 전략 필요하다 보시나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많이 빠졌던 이제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내일 정도에서 이제 반격이 나올 거 있고, 그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IT, 또 전기차, 중국 관련주, 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장님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보다도 계좌가 활짝 핀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맞수혈전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양 팀의 뜨거운 맞대결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